일본 신혼부부들의 청첩장엔 조금 특별한 게 들어있습니다. 하객들의 피로연 참석 여부를 묻는 답장용 엽서가 그것이죠. 피로연에 참석할 사람은 가능한 빨리 답장을 해주는 게 예의랍니다. 신랑 신부는 확인된 참석자 수에 맞춰 식사를 예약하고 이름까지 표기된 피로연 안내장을 준비합니다. 1인분 식사가 헛돈이 되니까 참석자들 역시 초대받고 안 가는 것을 신뢰로 여깁니다. 이런 문화는 배울만 하죠. 이에 비해 우리는 어떤가요? 우선 청첩장을 최대한 많이 돌립니다. 하객이 실제 얼마나 올지 또 그중 얼마나 식사를 하고 갈지는 알 수 없으니 피로연 자리는 일단 넉넉하게 예약해 둡니다. 입에 대지도 않는 음식들이 버려지지만 하객 수가 예상에 못 미쳐도 신랑 신부는 최소 90%를 지불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문제는 낭비 많고 비효율적인 결혼식 피로연을 꼭 닮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부터 들어보실래요?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다시 말해 수요 예측이 과다하면 그만큼 쓸데없는 발전소를 짓게 되는 구조입니다. 2년 전에 마련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처음부터 빗나갔습니다. 전력 수요를 과다 예측했던 거죠. 2015년, 2016년에 실제 전력 소비 증가율은 각각 1.3%와 2.8%로 예측치였던 2.5%, 4.1%보다 낮았습니다. 그 결과 놀고 있는 발전소만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2016년 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은 겨우 42%였습니다. 전력 소비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죠. 산업구조 다변화와 기술 발달에 따른 효율 개선으로 전력 소비는 선진국들처럼 정체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늦게 수요 예측 과다를 인정한 정부는 전력 소비 전망치를 재조정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1년 최대 전력 수요는 100.5기가와트입니다. 7차 계획과 비교할 때 12.7기가와트나 줄어든 수치죠. 이게 신고리 5,6호기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전력 수요가 줄었으니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원전 9기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대용량 원전은 한 기에 1.4기가와트 발전 설비이니까요. 원전을 줄이면 전기가 부족해서 정전이 발생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 설비 총량은 약 110기가와트. 2015년과 2016년 전기를 가장 많이 쓸 때인 피크치는 약 85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차이인 25기가와트는 대용량 원전 18기 용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전력 공급은 충분할 수밖에요. 전기가 남아 돈다는 사실은 올해 가장 더웠던 7월 21일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다들 에어컨을 틀었을 텐데 전력 예비율이 12.3%나 됐죠.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원전 10개 분량이 남았던 겁니다. 7월 전체로는 예비율이 34%, 2003년 이후 처음 30%대를 넘었습니다. 신규 원전 백지와
노후 원전 폐쇄, 노후 및 신규 석탄 발전 취소. 앞으로 이 모든 걸 다 해도 2030년 총 발전 설비는 164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설비 예비율 22%, 1년 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도 원전 약 20개 정도의 전력이 예비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봄, 가을처럼 냉난방 전기를 안 쓸 때는 원전 40~50개 분량이 남는 겁니다. 전력 공급은 앞으로도 안정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전기차와 인덕션이 일상화되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공장, 에너지 고효율 제품, 에너지 저장 장치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전력 소비량의 증가 요인인 동시에 감소 요인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냉장고와 지금 냉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용량은 훨씬 커졌는데 전기 소비는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제품의 효율이 높아지고 전기 소비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루 중 언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지는 전력 수급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는 주로 낮에 집중됩니다. 전기차 충전은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에, 인덕션 사용은 주로 저녁에 될 텐데요. 전력 소비량이 많은 낮 시간대가 아니어서 최대 전력 수요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수립 중인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2030년이 되어도 최대 전력 소비는 100기가와트 정도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발전 설비는 164기가와트인데 1년 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 100기가와트라면 전력 공급은 충분한 거죠. 결국 지금이야말로 위험하고 비싼 원전에서 탈출할 적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1년 365일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과 같은 기저발전의 필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낮 시간대 전기를 대부분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받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으로 생산된 전기가 낮 시간대 피크 전기를 감당하는 것은 물론 원전을 비롯한 다른 발전소 가동까지 필요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기저발전이란 개념이 송두리째 바뀌는 중입니다. 헐리우드 액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방이 반칙을 한 것처럼 일부러 넘어지거나 심판의 눈을 속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 안토노노 선수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김동성 선수는 금메달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속임은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경기에선 비디오 판독이 이루어지니까요. 가장 싸게 전기를 만드는 건 원전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원전 업계의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따져보면 원전의 발전 단가가 가장 비싸죠. 행정비용, 금융비용이 정부 특혜로 대폭 낮고 송전선로 입지 갈등, 원전 주변 암 환자 증가 등 외부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폐로 비용과 핵 폐기물 처리 비용도 낮게 잡혀 있습니다. 원전 한 기당 책정된 폐로 비용을 보면 독일 1.85조 원, 영국이 3.6조 원, 우리나라가 6,400억 원입니다. 핵 폐기물 처리 비용도 64조 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겨우 3조 원만 적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 안전설비 및 규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원전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천문학적인 피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전업계 최후의 보루였던 경제성, 따져볼수록 눈속임일 뿐입니다.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 이것 또한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먼저 발전원별 단가를 비교해 볼까요? 원전의 발전 단가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원전의 발전 비용이 72% 상승할 때 태양광은 55% 하락했죠. 최근 놀라운 뉴스가 2건 있었습니다. 영국은 신규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원전 비용의 거의 절반 금액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태양광 발전의 가격 경쟁력 향상 목표가 3년 앞당겨 달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분기 미국의 태양광 발전 가격이 1년 만에 30%나 줄어들면서 2020년의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한 것이죠. 영국 기업 에너지 산업 전략부는 발전원별 경제성 비교가 가능한 균등화 발전 원가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 비용이 더 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원전 한기 설비를 태양광으로 설치하는데 1조 원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초반에 태양광은 1kWh를 생산하는데 1,300원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이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 비용이 더 싸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까지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국가별 전기요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4기의 원전을 멈췄던 일본의 인상률은 가정용 4%, 산업용 16%였습니다. 이에 반해 원전 비중이 75%인 프랑스가 오히려 가정용 25%, 산업용 18%로 더 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프랑스에서 안전성 강화 비용, 해체 비용 등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탈원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해 기존 정책이 유지되었을 경우와 비교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전 20%, 석탄 발전 24%, 가스 발전 35%, 신재생 에너지 20% 비중을 전제했을 때 2030년 가구당 전기요금은 월 5,572원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추가 비용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2030년 전기요금 인상액을 3,523원으로 더 낮게 전망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은 적자 난다. 이건 역시 헐리우드 액션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전력 비용의 원가 비중은 1.6%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올라도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0.16%에 불과합니다.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들은 62.3TWh를 사용하고 평균 94원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66TWh를 사용하고 124원을 내는 것과 확연히 비교되죠. 전력 다소비 기업들의 효율 개선은 시급합니다.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한국전력이 기업에 값싼 전기를 공급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값싼 전기요금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지금이
위험하고 비싼 원전에서 탈출할 적기. 신고리 오륙호기 건설 중단.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에 투자합시다.